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김경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봄 날씨를 느끼기에는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막 이제 벚꽃 꼭 구경도 가고 한다는데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채학 9강의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총이치 제작의 목표는 상실되기 이전 상태로의 조직의 회복과 위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치 제작과 관련된 구강 해부학적 조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총이치가 장착되는 구강 해부학 구조의 이해를 통해서 치아 상실 후에 조직의 변화 상태를 알아야 하고 총이치 제작과 관련된 위치의 지지, 유지, 주연, 그리고 인공 치아를 선택 또는 배열하는 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양형 상태와 음영 상태의 구조를 연계시켜 서로의 대응 부위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총이치에 있어서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치가 장착되는 구강 해부학 구조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상악의 무치학 구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퇴축이 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버려진 덴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치가 많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뿐 아니라 기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악 순소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악 양중절티 사이의 순측 치은에서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티를 말하고 총이치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곳을 상악 순절흔이라고 합니다. 절흔은 입술을 인위적으로 부착함이 없이 소대가 들어가서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고 깊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형성되면 위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악 순소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악 협소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구치의 협칙치은 부분에서 윗방향으로 올라간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넓은 부채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총이치에서는 해당하는 곳을 상악협절흔이라고 합니다. 협소대를 전방으로 당기는 근육인 구륜근과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절흔은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얇게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상악협소대의 모습입니다. 혀로 만졌을 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악 순측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상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정중선 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이치의 부분을 상악 순측연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 역시 의치의 주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이와 두께가 기능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전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굿은 점막이 굽어져서 치조제로 이행되는 부분을 은순이행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악 협측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 협측 치은에서 윗방향의 뺨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상악 협소대 원심으로부터 상악 결절의 매측까지 이르는 부분입니다. 협 전정의 크기와 형태는 부분적으로 하악골의 측방 운동에 의해 변화를 받게 되는데 입을 크게 벌릴 경우 하악골의 하악지가 전정의 연장 범위를 알 수 없게 방해하므로 전정의 연장 범위는 폐구 시에 측정하게 됩니다. 협 전정은 후방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보통 다른 주연 부위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이치의 부분을 상악 협측연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는 상악골에 건골돌기가 있어 의치의 변연부가 직접 닿으면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완압부를 형성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의치의 협측연의 원심 끝 부분은 하악골 운동 시 하악지가 의치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제작해서는 안됩니다. 이 전정에 가장 깊어 구협 점막이 굽어져서 치조제로 이행되는 부분을 은행이 옆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돌 상악 절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편골의 익상돌기와 상악 결절 후방 사이에 형성된 절은을 말하며 상악 총이치의 양측방 후연 경계가 됩니다. 이 절은에는 근육이나 인대가 없어서 이 부위에 압박을 가해 후국의 폐쇄를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구개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개부 최후방에 정중 구개 봉선 양측으로 하나씩 점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개구하고 연조직 상에 위치합니다. 모형상에서 상악 위치의 후방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침이고 진동선은 구개소화에서 대략 2mm
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임상체에서는 이 부위가 윤기로 형성되는데 이것을 국의 윤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동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아 소리를 낼 때 국의 부위가 떨리는 시작하는 부위를 그은 가상선을 말합니다. 이 선은 양측 육돌 삼각절음까지 연장되고 대략 중앙 부위에서는 국외소와 전방 2mm에 위치하게 됩니다. 진동선은 경구개와 영구개 사이에 있는 것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항상 영구개 상에 위치하고 이 선은 명확하게 그어진 선이라기보다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형상에 나타나는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직접 구강 내에서 확인하여 설정하고 인상을 통해 모형상에 옮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악 통이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악 잔존 치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치아의 상실 후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윤기를 말합니다. 상악에 있어서 우치를 장착했을 때 가장 크게 압력을 받는 주압력 지지부가 되며 임상체와 우치에서는 치조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연치아가 상실된 후에는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는데 상악치아의 치조벽은 일반적으로 구개치역이 두껍고 순협축이 얇아서 치아가 상실된 후에 진행되는 흡수량은 순협축에 있는 치조벽에서 더 많습니다. 따라서 치조골의 흡수 방향이 내상방으로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악궁이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상악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존치조제의 최후방에 있는 치조돌기 부위를 말하며 총이치에서는 결절화를 형성하고 이곳에는 인중치를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절취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취우드는 양중절치 사이 바로 설측에 위치하며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총이치에서는 절취화를 형성합니다. 비구개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절취공을 덮고 있어 압박시 자극을 피하기 위해 완압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부위입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진행되면 치조제는 절취우드 가까이까지 이동되며 심할 경우에는 치조제 정상에 절취우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연치열 상태에서는 절취우드의 중앙을 연결한 수평선을 그리면 대략 좌우측 견치 천두와 일직선이 되고 중앙에서 중절치 순면까지의 거리는 대략 8에서 10mm 정도가 됩니다. 절취우드를 통해 치조골의 흡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 배열 시 위치부와 전치부의 위치와 수직 구경을 결정하는 해부학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형상에서의 좌우측을 동일하게 나누는 정중선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혀로 대봤을 때 약간 조금 융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가 절취우드라고 합니다. 횡국의 줄은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중국의 동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취우두로부터 경국의 중앙부로 이어지며 선상으로 옮기는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정중국의 봉합선을 덮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골융기상으로 크게 돌출되어 구기융기를 형성하면 점막층이 얇아 총이치가 압박을 가할 때 통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이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완압부를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의 주벽, 흰국의 주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국의 전방 부위에서 정중국의 봉선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융선 모양의 부위로서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소리를 내는데 보조적인 작용을 하며 환자에게 최대한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 의치상의 국이 연마면상에 재현되기도 합니다. 상악에서 의치를 장착했을 때 의치에 작용하는 힘이 왼쪽으로 미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작용되는 고압력 지지부가 되며 총이치와 인상체에서는 추벽구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대국의 홍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국의 후각 양 외측 부분의 국외골의 수평판과 상악골의 최후방 대구치 설측 시주돌기 사이에 있으며 이 부위는 두꺼운 연조직으로 덮여 있어 고루수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압부를 형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하악, 부치학 구강의 해박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이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박적 구조를 먼저 하악 순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양중절치 부위 순측 치은에서 하순으로 이어지는 점막의 주름을 말하며 구륜근의 부착을 잇는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 매우 예민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의치는 통증 없이 봉쇄되도록 접합되어야 합니다. 총이치의 하악 순측 절은이 여기에 접촉됩니다. 다음은 하악 협소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순서대의 원심이 있는 구조로서 하악 견치와 제1소치 부위의 협측 치은에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를 말하며 총이치의 하악 협측 절은이 여기에 접촉됩니다. 다음은 하악 순측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관 전정의 일부로서 순측 치은에서 아래 방향의 하순으로 이행하는 부위를 말하며 정중선 양쪽으로 순소대와 협소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전정 속에 들어가는 총이치의 부분을 하악 순측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구륜근과 하순, 하체근의 근섬유가 치유제 정상에 가깝게 주행하기 때문에 주연을 연장하는 데 제한을 갖는 부위입니다.
다음은 화학 협측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소대와 교근 지역 전방부까지의 협측 치인에서 뺨 사이 공간을 말하며 총이치의 협측연이 여기에 접촉하게 됩니다. 전정의 내측으로는 화학 의치의 주 지지부가 되는 협축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근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학 의치의 후방 원심 협축 부위의 주연을 결정하는 부위가 되며 교근이 수축할 때 의치가 이탈되지 않도록 의치상의 폭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설소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중절치 살측지인 부근에서 구강절을 따라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줄름을 말하며 혀를 올리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총이치의 설측절연이 여기에 놓이게 되고 저항성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하고 때로는 매우 넓어서 의치를 탈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임상체득 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치조 설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혀와 잔존치주대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설측 소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굴막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이치의 설측 변연부가 접촉하는 공간이 되는 곳입니다. 설측 변연부의 후연은 후악 설골막과 혀의 운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치의 주연은 혀의 끝을 치주대 상전방에 댔을 때 후악 설골막과 접촉되도록 연장되어야 합니다. 설측 변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설측 소대에서 악설 골근선이 변연구의 하방으로 내려간 지점까지를 말하며 전악 설골근화를 형성하여 분명히 의치와 인상체에서는 전악 설골근 융기가 됩니다. 중간 부위는 전악 설골근화에서 악설 골근선 후단까지의 부위를 말하는데 악설 골근선의 돌출로 인하여 만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악설 골근 후단에서 후악 설골막까지이며 후악 설골 근화를 형성합니다. 이 부위를 기능적으로 형성할 시 설측 변연부는 인승변에서 보았을 때 전형적인 S자 곡선을 이룹니다. 다음은 화학 총이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박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 잔존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치의 주 지지부로서 자연치 상실 후 전치, 구치부에서는 내외 치조벽이 모두 두껍기 때문에 치조골은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고 대구치 부위는 식은 장축과 화학 골재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게 외측으로 진행되어 막공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구후 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존치주제 최후방에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평면을 설정할 때 인공 구치 배열 시 구치 배열의 후방 경계로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위해 의치상을 제작할 때에는 이 부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교합 평면 설정의 후방 기준 부위가 됩니다. 초이치와 인상체에서는 후구치와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협죽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협소대와 교근 지역의 전방부 사이에 있으며 내측으로는 잔존 치조 재정, 내측으로는 외사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후 용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넓은 뿐만 아니라 저장력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놓여 있어 저장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는 하악에서의 주 압력 지지부가 되어 예리하고 좁은 치주제 정상에 오는 교합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또한 협근 일부가 협측연 하방에서 치조제 정상 근처까지 주행하고 있고 다른 근육과 달리 이 부위와 평행하게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근이 수축해도 않으며 의치 변형 부위가 협근 밑에 놓이면서 협근이 수축해도 의치를 들어 올리지 않게 합니다. 다음은 외사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잔존, 치조제의 구치부 원심 협측의 하악지의 전면으로부터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용선을 말하며 치아가 상실된 묵치약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총이치와 임상체에서 외사구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20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 제1소구치 혹은 제2소구치의 치근단 부위에서 후외상 방향으로 개구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오게 됩니다.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경우에는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므로 의치상이 압박을 가하면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압부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다음은 설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설 골근선의 후단 하악 제3대구치의 설측 부위가 골용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로 치아 상실 시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총이치와 인상체에서는 설측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악설 골근선 내사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골 하악체 내면의 이극에서 후 상 방향으로 주행하는 용기로 고강절을 형성하는 악설 골근이 부착되며 구치부의 치조돌기가 심하게 흡수되면 치주제 정상이 악설 골근선에 이르러 더욱 노출되고 예리하게 됩니다. 의치의 주연은 기능 운동 시 마찰에 의해 통이 생기지 않도록 이 용선 밑으로 연장되어야 하며 주연의 길이는 구강절을 형성하는 근육 운동에 따라 기능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악 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악체의 내면 견치와 소구치 근단 근처에 있는 골륜기로 비정상적인 구조이며 심하게 돌출될 경우에는 의치의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